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보셨죠?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철학계의 두 거인 플라톤과 존 로크를 무대 위로 소환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대결이 펼쳐질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건 대체 뭘까요? 이 육체? 아니면 내 머릿속을 채운 수많은 기억들? 어쩌면 이 모든 건 너머에 있는 어떤 영혼일까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두 사상가는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그래서 더 흥미로운 대답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대 그리스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플라톤을 만나보시죠. 플라톤에게 나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육체, 그 이상이었습니다. 훨씬 더 영원하고 불멸하는 그 무언가였죠.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다 라고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이 몸이 사라진 후에도 영원히 존재할 바로 불멸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이 생각한 세계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원래 완벽한 진리와 선함으로 가득 찬 이데아라는 고향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물질적인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그 완벽했던 고향을 다시 기억해내려는 일종의 귀향 여정인 셈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플라톤이 이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진리를 찾는 이성이, 가슴에는 용기와 명예를 쫓는 기계가, 그리고 배에는 여러 육체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플라톤은 이성의 마부가 기계와 욕구라는 두 마리 말을 잘 이끌어야만 비로소 한 인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제 무려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릅니다. 17세기에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플라톤의 이 영혼 개념에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의 생각은 당시로서는 정말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였어요. 로크는 경험주의의 대표 주자였거든요. 그의 주장은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비물질적인 영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안다는 거죠?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로크한테 나에게 만드는 건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신비한 영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 의식, 그리고 그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억. 바로 이 기억의 연속성이야말로 나를 정의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본 겁니다.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죠? 이건 정말이지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제 한 일을 정말 까맣게 잊어버렸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은 과연 지금의 나일까요? 로크의 논리대로라면 아니다가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당신의 기억이 닿는 곳까지만 뻗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판을 깔아보죠. 두 거인의 생각을 나란히 놓고 제대로 한번 맞붙여 보겠습니다. 불멸의 영혼이냐, 계속되는 기억이냐, 과연 무엇이 진짜 나를 만드는 걸까요? 네, 이건 그냥 생각이 좀 다르네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존재에 뿌리를 두고 벌이는 정면 대결인 셈이죠. 자, 이 표를 보면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죠? 플라톤은 변하지 않는 영혼이라는 실체가 우리의 본질이라고 봤어요. 이게 정체성의 근원인 거죠. 반면에 로크는 뭐라고 하나요? 알 수 없는 실체는 잊어라. 중요한 건 지금 흐르고 있는 의식과 기억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무엇을 이야기했다면 로크는 살아오면서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오래된 철학자들 얘기를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논쟁이 서양 생각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어떤 형이상학적인 변치 않는 존재로 보던 시각에서 경험과 기억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알아가고 만들어가는 주체로 보는 시각으로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플라톤의 질문은 인간의 본질은 대체 무엇인가 였어요. 뭔가 초월적인 답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로크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였죠.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우리의 경험과 내면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개인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거인의 유산 위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으로는 플라톤처럼 뭔가 초월적이고 영적인 걸 갈망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크처럼 나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나를 찾아가려고 하죠. 이 두 가지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의식, 도덕, 정체성.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아는 어디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플라톤이 말한 저 영원한 영혼에 더 가까운 것 같나요? 아니면 로크가 말한 쉴 새 없이 흐르는 이 의식과 기억의 강물 속에 있는 것 같나요? 정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있을 겁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플라톤이라는 고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와 로크라는 계몽주의 시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 플라톤은 뭐 누구나 다 잘 알듯이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뚜렷하게 나누고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하는 육체를 영혼을 옥죄이고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걸림돌처럼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육체는 나쁜 것, 영적인 건 좋은 것, 이런 이분법적인 또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종교로 또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도 영혼의 존재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플라톤식의 생각을 잘 가져다가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관점을 정리하기도 했죠. 어쨌든 플라톤은 인간이란 영혼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면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는 그 영혼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더 이상 인간은 영혼이다 라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특별히 이제 엘리트가 될수록, 철학자가 될수록 그런 경향이 이제 심해졌죠.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이 뭐냐?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느냐? 또 그게 뭐라고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경험주의자였던 로크는 경험할 수 없는 것, 즉 오감으로 우리가 영혼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실체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혼을 빼놓고 그러면 인간의 그 내면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볼 때는 이제 기억인 거죠. 그래서 나라는 의식의 연속성을 가져다 주는 그 기억, 그 기억이 이 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글쎄요, 기억이라는 게 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꽤 센세이셔널하고 그게 영혼의 개념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건 사실인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든지 또는 알츠하이머 같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기억을 잃는다든지 트라우마 같은 걸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긴다든지, 그렇다면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건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질문들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영혼을 믿는 것보다 기억을 믿는 게, 기억을 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재밌게도 프레젠테이션 내에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힌트가 있었죠. 그 두 사람의 질문이 달랐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본질이 뭔가, 본질을 찾고 싶은 마음,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이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다. 라는 답에 이르렀다면 로크라는 사람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즉 어떻게라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라는 그것이 질문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기억이라는 의식의 연속성을 답으로 찾아낸 것이 아닌가. 즉 인간은 자기의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고 중요하고 맞는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인간이 어떻게 나를 인식하게 되는가 이 부분은 꼭 모르더라도 자연스럽게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